이제 NCC 같은 경우에 네. 주도하는 사람들이 과잉으로 좌파에 치우쳤어요. 네. 나는 그건 상당히 못마땅해 생각하는데, 그 NCC 같은 좋은 기구를 네. 우리 교단도 들어있는데, 네. 그 완전히 그 좌익 성향의 사람들이 딱 그 밥그릇처럼 차고 앉아가지고, 네. 그걸 좀, 개혁도 그런 것도 개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네. 우리 교단 같은 중도 건전한 교단이 있으니까 덜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런 순기능도 있을걸요? 네. 나는 뭐 그 옆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네. 아마 내 느낌이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거는 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걸 왜 자꾸 긁어 부스럼내는지 모르겠어요. 그 무슨 전략인지 체질인지 네. 그 사람들의 그 이데올로기인지 나는 그 지금 경제며 민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네. 그런 거에 할 여가도 없을 텐데 그걸 자꾸 하는 게 동기가 좀 수상해요. 네. 뭐 무슨 다른 동기가 있나? 어? 네. 나 참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 쓸데없는 데 신경 쓰고 국민 여론 가르고 네.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그렇게 까꾸로 하기도 힘든다 싶은데요. 예. 그런데 특별히 성차별 그런 것 중에 동성애도 중요한 것이지요. 네. 동성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확고한 거 아닙니까? 네. 동성애를 치료하고 고치는 데는 기독교입니다. 네. 성경입니다, 성경. 네. 뭐 창세기 1장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뭐 그 동성애가 거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네. 응? 그런데 나도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 출신인데 네. 장로회 신학대학 교수 중에도 또 학생 중에도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건 예. 당장 그 교수는 내보내야 되고 네. 학생은 목사 안 되게 해야지. 우리 교단이 그런 거 있으면 안 되지요. 네. 그런 걸 이제 막말로 환장했나 그러지, 환장. 네. 그러지요? 우리 교단에 그런 거 있으면 안 되지. 예. 한국 교회 전체 지형이 예. 그런 성향에 있어서 보수 쪽에 고신 합동측이 있고 네. 진보 쪽에 기독교 장로회가 있고 네. 중간에 우리 교단 예장이 있는데 네. 우리 예장 안에도 이제 한 8대2 정도로 네. 진보 성향이 있지요. 그러나 예장 교단 자체는 건강합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특별히 신학교한테는 중요하고 네. 교단 중심부에서 선명하게 칼날같이 선포를 해야지요. 네. 이건 아니다. 네. 응? 아닌 건 아니라 분명히 깃발을 들어줘야지 네. 침묵하거나 그 자체가 동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고 이제 교수 중에 동성애에 뭐 옹호하거나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은 그건 네. 딱 잘라야 되지요. 네. 이건 신앙의 기본 문제니까 네. 엄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고발해가 네. 되게 귀찮던데요. 종로경찰서 두 번 갔나, 세 번 갔나, 네. 또 검찰에 갔다 오고, 또 어제는 검찰에 갔다 왔는데 그걸 기소하는 모양이던데, 별일이다. 그런 게 사람 귀찮게 하고 시간 뺐냐. 네. 아니, 설교했는 걸 가지고 고발을 하면 어떡해. 예. 나도 박정희 대통령 때 징역도 살았지만은 네. 박정희 대통령 그 군부 통치 시대에도 네. 설교하는 거는 트집 안 잡았어요. 응? 시위하는 거, 성명서 이런 거 트집 잡았지. 지금처럼 설교하는 걸 가지고 고발을 해가 그것도 뭐 검찰이 동원해가 오라가락하고. 네. 아이고 내가 또 판사 앞에까지 가야 되는가 봐요. 그래 내가 황당하지. 그 사람들 뭔데 그런 거 고발하고 하는지 누가 시키는가. 네. 그 사람이 왜 그런 거 하지 나는 참. 근데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검찰이 오락하는데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 그렇죠. 이제 또 판사가 오락하면 또 가야 되지. 네. 나 갔지 않아서.
예, 우리 교단 목사님이에요. 예, 같은 예. 교단이시고. 그 좋은 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목사님과 연배도 거의 비슷하시지 예, 않나. 우리 교단이 아주 건실한 부인데. 예. 그거 뭐 자식 마음대로 안 되지요. 뭐. 예? 뭐, 아마 뭐 뭐 개인적으로 뭐 최근에 뭐 교제하신 건 없으시죠? 좀 진한 농담이지만은 네. 뭐 아이를 좀 낳을 때 졸았는지 뭐 좀 어찌 그런 아들이 났을까? 참 그 본인은 그걸 사명감으로 하는가 모르겠어. 같아요. 내가 뭐 그게 뭐 고소 고발이 뭐 1, 20번이 아니니까. 또 뭐 네. 대한민국 옛날에 중앙정보부 거친 사람들은요. 네. 그냥 경찰서장을 봐도 교회 집사처럼 보이니까. 네. 예. 그 뭐 검사 앞에 가서 뭐, 응? 그 검사를 내가 수고한다 하고 격려하지요. 네. 그 고발해서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법치 국가인데. 네. 검사를 이해해야지. 또 판사 앞에 가면 또 나는 재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재판하면 내 얘기 좀 떠들라 그래. 예? 왜 이런 소리가 했나 하면 막 뿌리부터, 네. 응? 판사 앞에 내가, 당신은 그럼 이 장부 잘한다고 보냐? 하고 내가 좀 역습을 하라 그래. 그래, 내가, 네. 그거 괜찮겠다. 네. 기소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어. 안 그럴까요? 뭐, 목사가 그런 데 나가서 말할 기회가 없잖아. 아, 그래도 그런 데 가서 고생하시면 좀. 고생이 아니지. 목사는 본래 고생해야 정신이 드는 건데. 할 말 그때 가서 하면 그런 걸 좀 보도되면 좋을 것 같아. 네. 혹시 재판할 때 사정이 되면 네. 재판정에 와서 좀 이렇게 보도해 줬어. 나다움 어린이 책에 선정된 우리 가족 인권선언 시리즈 중 엄마의 인권선언은 엄마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와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여성 커플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동성 결혼이 권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 즉 태아가 쉽게 사고팔 수 있는 물건과 같이 가벼운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엄마에게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불행하다고 느낄 때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권리와 이혼한 뒤에 하루 종일 아이를 보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다며 아이들에게 이혼을 여성의 권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않는 것과 이혼이 과연 엄마의 권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시리즈의 아빠 인권 선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남성 커플과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동성 결혼이 권리라고 아이들에게 암시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두 남성 커플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연속적으로 나다움 책장의 다른 책들을 통해서 두 남성 커플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딸 인권선언과 아들 인권선언은 딸이라서 또 아들이라서 갖춰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따로 있지 않음을 15개의 권리 목록을 통해 보여주며 일상생활 속에서 익숙해 있던 성 역할을 비틀어 보기도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습관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데 딸 인권선언은 딸에게 여자다움을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나다움이란 이름으로 지나치리만큼 보편적인 남자아이들의 행동들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들 인권선언은 남자다움을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나다움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다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딸 같은 아들이 있고 아들 같은 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딸이 아들이 되고 아들이 딸이 될 수는 없는 것인데 책을 읽다 보면 성 역할을 비틀다 못해 아예 남자 여자의 성별을 해체시키려는 악한 의도가 보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아빠 엄마 인권선언에서와 마찬가지로 딸 아들 인권선언 모두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동성 친구와 사랑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음 책은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입니다. 이 책은 사랑을 하게 되면 느끼는 감정과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마치 비빔밥처럼 여러 가지 사랑이 맛있게 섞여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치명적인 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붕어, 개, 돈, 현금 인출기, 케이크, 연인 등과 같이 사랑에 빠지기도 한다는 설정은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개나 연예인은 때로는 아이들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들을 모두 대등한 관계로 놓아버리니 동물도 사물도 사람도 똑같이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혼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아주 쉬울 수도 있고 아주 어려울 수도 있어. 두 사람이 많이 다르면 정말 어렵지. 반대로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라는 설정으로 남자 둘의 그림과 상반신을 탈의한 여자 둘의 그림으로 이 책 역시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닌 것과 우리 학부모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니라는 것과 후천적인 것 죄송합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닌 후천적인 것이며 여러 가지 성병과 에이즈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는 왜 이런 동성애를 옹호하는 코드를 넣은 책들을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읽히려 하는지 그 저희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은 그 외에도 지나친 남녀 성기 그림과 성기 삽입 그림, 성관계의 적나라한 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한테는 삐쭉 나온 음경이 있어. 여자한테는 털이 난 음순이 있는데 음순 안에는 구멍이 있어. 남자의 음경이 여자의 구멍에 딱 들어가. 얼마 뒤에 음경이 구멍 안에서 하얀 액체를 뿜어내지. 나의 꽃, 내 사랑, 위, 아래, 옆에서 본 모습. 말하기에도 듣기에도 민망한 이 내용을 그림과 함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 어떨지. 아니 이미 본 아이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이것이 아동학대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은 사랑에 빠지면 아기가 갖고 싶을 수도 있어라고 하고 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라고 또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대한민국 헌법 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바탕으로 사랑은 결혼으로 이어지기도 하지가 아니라 사랑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사랑에 빠지면 아기가 갖고 싶을 수도 있어가 아니라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 안에서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해야 한다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나다움 책장에 다수의 책들이 그랬지만 마음이 끌린다면은 분석하는 내내 구역질이 날 것 같은 불편함과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불편함과 불쾌감이 드는 내용의 일부만을 말한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20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이 책 안에 다른 불편하고 불쾌한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책은 귀엽고 재밌어서 그래서 더 걱정스러운 책 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팽이입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엄마 토끼와 아빠 펭귄 사이에 태어난 반 토끼, 반 펭귄, 토팽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토팽이는 주위의 놀림과 따돌림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다가 마을을 습격한 늑대를 토끼처럼 빠르게 펭귄처럼 바다를 헤엄쳐 따돌리고 친구들을 구한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토팽이는 거북이를 만나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는 설정입니다. 참 창의적이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 사이에서도 많이 읽혀졌고 다른 동물들과의 장점을 섞어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다움 책장에 문제가 되었던 책들의 공통점들을 보면 토팽이는 어쩌면 가장 위험한 책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듭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토팽이는 자칫 동물들의 사랑도 사람의 사랑과 동일시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에서와 동일한 것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책이 이른바 토팽이를 빗대어 성소수자 영웅을 만들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입니다. 토팽이를 읽고 쓴 블로그 글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나와 다름에 대한 차별과 소외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전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그 편견이란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에게 전염되는 경우가 흔하죠. 토팽이를 지켜보는 펭귄 아줌마와 토끼 아줌마를 보세요. 어른들의 그릇된 시각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옮아가지 않고 있던가요? 펭귄을 사랑한 토끼와 토끼를 사랑한 펭귄이 있었어. 둘은 결혼을 해서 귀여운 아기를 낳았지.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그림책 속 동물들은 토팽이의 다름을 틀림으로 이해하고 따돌렸다지만 그 다름이란 결코 틀림이 아니다. 나는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틀렸다고 차별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자 또는 차이를 차별하지 말아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확실한 성별의 차이와
사람과 동물, 사물 등 대등하지 않은 것들의 차이까지도 대등한 관계로 존중해주자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학부모들은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 좋은 것과 옳은 것만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책장이 우리 아이들에게 옳지 못한 것을 가르치고 옳지 못한 것을 가르치는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부모의 이름으로 자녀를 위해 분노를 토해낼 것입니다. 각오 단단히 하고 기다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저희 펜앤드마이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야, 세상 이런 일이 다 있나 하시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놀랐습니다. 뭐 어느 정도쯤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가면서 야, 이게 참 아이한테 보여줄 만한 책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초등학생이 볼 책에다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리고 남녀 간의 어떤 성행위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그런 책을 동화책이라는 이름으로 비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여가부가 주관을 했다.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이 내용 양인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제 옆에 책을 지금 잔뜩 갖고 네. 오셨는데 이게 일부입니다. 더 많다고 하는군요. 예, 좀 내용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여성가족부가 어린이들이 남성도 여성도 아닌 나다움을 찾도록 그렇게 도와주겠다면서 작년부터 이제 전국의 초등학교와 그리고 도서관 등에 약 200여 권의 그 책을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책들의 내용을 살펴보니 동성애를 조장하고 그리고 조기 성애와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자세하게 성행위 또 성관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책 몇 권을 좀 일부러 가져왔는데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책은 여가부가 선정한 나다움 어린이 책 그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나다움이요? 예, 나다움. 남성도 여성도 아닌 나다움을 찾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의미에서 나다움인데요. 예.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이런 제목의 동화책입니다. 근데 딱 보시면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게 엄마 아빠의 모습입니다. 제가 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옷을 벗은 엄마랑 아빠야. 엄마에겐 가슴이 있고 다리 사이에 좁은 길이 있어. 그 길을 지리라고 해. 아빠 다리 사이에는 곤봉처럼 생긴 고추가 있어. 그 고환이라고 하는 주머니도 달려있지. 아빠랑 엄마는 서로 이렇게 성기관을 자세하게 묘사를 한 다음에 아빠랑 엄마는 서로 사랑해. 그래서 뽀뽀도 하지. 아빠 고추가 커지면서 번쩍 솟아올라. 두 사람은 고추를 지려넣고 싶어져. 아. 재미있거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성관계를 묘사를 하고요. 이어서 지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뭡니까, 적나라하게 도대체? 성관계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랑 아빠야. 아빠는 엄마의 질에 고추를 넣어. 그러고는 몸을 위아래로 흔들지. 이 과정을 성교라고 해. 신나고 멋진 일이야. 이렇게 성관계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볼 수 있는 초등학교 1학년이요? 예, 초등학교와 그리고 지금 공공도서관에 다 비치되어 있는 여가부의 나다움 어린이 책입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그 책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책은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 이런 제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성기관과 성관계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기 만들기 이런 챕터인데요. 아까 보신 거와 비슷한 그림이 나옵니다. 남자와 전자가 이건 예. 그러면서 남자와 전자가 만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함께해야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은 합치기 위해 옷을 벗으면서 키스를 하고 서로를 어루만지면서 시작해요. 이때 어른들은 흥분하고 특별한 기분을 느껴요. 곧이어 여자의 질이 촉촉해지고 남자의 음경이 딱딱해져요. 남자의 음경이 꼿꼿해지는 것과 비슷하지만 기분은 아직 달라요. 남자가 예. 음경을 여자의 예. 질환으로 밀어넣어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두 사람의 몸이 서로 맞춰져요.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행동이에요. 예. 그러면서 예, 죄송합니다. 댓글창이 지금 너무 난리라서요. 남자와 여자는 모두 설레고 흥분하며 아주 사랑하는 감정을 느껴요. 그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지고 남자가 더 빨리 움직이면 마침내 고안에 있던 정자들이 음경에서 솟아오르며 여자의 나팔관으로 들어가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만드는 책이에요? 이것은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출판사인데요. 이런 책들을 여가부가 직접 선정을 해서 이것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롯데지주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지금 이것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이런 책이 공공기관에 공공교육기관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이것을 좋은 추천도서로 생각하면서 읽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더 충격적인 책도 있습니다. 걸즈 토크라는 책인데요. 이것은 지금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청소년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지금 여가부는 초등학교에 이거를 배포하고 초등학교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시면 여자의 아, 성기를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림으로 예, 예.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충격적이지만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자, 손녀를 위해서 이런 걸 아셔도 합니다. 그리고 여자 초등학생한테 자위를 가르칩니다. 여자도 자위를 한다고 하면서 자위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그리고 초등학생의 아이들한테 키스와 섹스의 사이 이런 챕터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관계를 해도 좋지만 콘돔을 써라 이런 취지로 이렇게 콘돔을 끼면 되잖아 이런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걸 왜 초등학생들한테 보여줘? 예. 그래서 이 책도 있고요. 또한 이 책은 예, 엄마는 이건 뭔가요, 토끼, 또? 아빠는 펭귄, 나는 토팽이라는 책입니다. 그림도 귀엽고 굉장히 그냥 뭐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종 간 결합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토끼고 아빠는 펭귄인데 그 사이에서 사랑을 해서 낳은 것이 토팽인데요. 이 토팽이가 뭐 이렇게 엄마 토끼처럼 빨리 뛰고 아빠 펭귄처럼 바다를 쌩쌩 헤엄쳐서 마을을 습격한 늑대를 물리쳤다. 그래서 영웅이 됐다. 그리고 나서 첫눈에 예쁜 거북이를 만나서 사랑에 빠진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성적 지향, 많은 성적 지향 중에는 수간, 그러니까 동물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좀 패티시라 그래서 인간이 아닌 다른 종을 사랑하는 그런 성적 어떤 취향이 있는데 그것을 미화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른바 성적 소수자는 영웅이다 이런 것을 암시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이 책은 뭐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책 한 권 한 권을 볼 때마다 막 진짜 제가 너무 충격이라서. 예, 너무 충격적인데요. 여기를 보면 반대로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으면서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두 남성, 두 여성 커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남성 간, 여성 간 결합도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특히 여자 둘 이 커플은 상체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죠. 예. 먼저 육체적 성관계를 암시하는 그런 내용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책의 또 다른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관계하는 장면도 이렇게 자세하게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남자의 음경이 여자의 구멍에 딱 들어가 얼마 뒤에 음경이 구멍 안에서 하얀 액체를 뿜어내지. 이 액체를 정액이라고 해. 정액에 들어있는 정자는 너무 작아서 맨눈으로 볼 수가 없어. 이 정자들은 여자의 몸속에 있는 난자에게 가려고 해. 이렇게 아이를 가르쳐줍니다. 이런 거를 조기 성애화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이른 나이부터 성적인 어떤 이런 교육을 시킴으로써 아이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만들거나 그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조기 성애화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이런 성행위를 자기도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행동을 모방하기 굉장히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조기 성애화 교육을 담은 책들이 버젓이 지금 여가부 지원으로 학교 도서관에 배치돼 있고요. 또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이것도 내용도 뭡니까? 많습니다. 아빠 이거는 이제 인권선언. 가족 인권 선언 시리즈인데요. 아빠 인권 선언에 보면 아빠는 뭐 모두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빠에게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두 남성이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뭐 그러니까는 또. 동성 간 결합이 이것도 권리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 시리즈 중에 아들 인권 선언 이런 게 있는데요. 아들 인권 예, 아들에게 이런 인권이 있다라면서 마지막에 마찬가지로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 하면서 두 남자아이가 드디어 우리만 남았다 이러면서 좋아하는 이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남성 간에 이렇게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권리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계속 같은 책입니다. 딸 인권 선언 보시면은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딸에게 있다라면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자 커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자 커플이 둘이 사랑하는 눈빛으로 두 여자아이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성 간에 좋아하는 것이 권리다 이런 것을 암묵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엄마 인권 선언도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데요. 보시면 뭐 엄마는 뭐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아이들이 뭐 힘들 때 엄마는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안 돌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원하는 대로 엄마는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두 여성 커플이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리고 또 이 책은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뭐 이런 책인데요. 살펴보면 굉장히 내용이 좀 조카와 이모가 함께 뭐 바닷속을 헤엄치면서 그런 것을 탐험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흰 동가리는 암컷도 수컷도 아닌 몸으로 태어나서 조금 자라면 모두 수컷이 되지만 가장 크게 자란 놈이 어른 암컷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또 도화돔은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알을 자신의 입속에 넣어 기른다고 하고요. 뭐 해마는 수컷이 암컷이 낳은 그 알을 주머니에 수정해서 품어 기른다. 뭐 이런 것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성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훗날 바뀌거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러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아이들에게 암묵적으로 이제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또 여성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성을 상대적으로 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비하함으로써 남성성을 이렇게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부 이런 책들을 이제 분노하는 학부모들의 모임, 나쁜 교육에 분노하는 학부모들의 모임이라는 분학연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 학부모님들과 함께 저희가 이렇게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책자였지만 전체 200여 종의 도서들 가운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책들이 발견됐고요. 지금 현재 서울 송파구 위례별 초등학교, 경기 시흥시 백옷 라운 초등학교, 강원도 춘천시 춘천교대 부설 초등학교, 제주도 구좌읍 종달 초등학교 등 10곳에 이 세트 200권이 전체 비치가 돼 있습니다. 한 세트가 200권이에요? 예. 그래서 여가부가 롯데지주와 초록우상 어린이재단이라는 곳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이 책들을 선정을 하고 이 책들을 직접 초등학교나 아니면 공공도서관에 비치를 하고 있는데 그 시리즈가 나다움 어린이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시고 이거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학부모 참관 수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학교에 가시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특히나 이제 뭐 어차피 중고등학생 되면은 이런 걸 배우기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동성애부는 빼고요. 어쨌든 뭐 초등학생들이 보는 그 도서관에 있는 뭐 책들이나 그런 게 이런 데 꽂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는 뭐 동성애자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당연히 인권은 있죠. 하지만 동성애 행위 자체를 갖다가 옹호할 수가 없겠죠. 글쎄요. 그걸 그것도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생기게 되면 이제 이런 보도 자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가능하니까 좀 가서 점검을 좀 해보시라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양현희 기자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진짜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김일환 님도,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청와대에 항의를 해서 전화를 할 정도로 정말 울분을 토한 불특정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한 그런 성난 민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민원 신청하고자 하시는 게 어떤 내용이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현재 텔레비전에 나오는 우리 교회 성도, 사랑제일교회 성도들하고 정강훈 목사님이 관련된 건에 대해서 그러는데요. 강화문 집회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무슨 코로나로 국민들 다 때려 죽이는 살인마 정도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거기에 왔던 경찰관들 전부 다 코로나 검사 해가지고 그 경찰들 6,000명인가 그 사람들은 코로나 확진자 아무도 안 나왔다는 충분한 근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없는 사람들인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왔다고 저는 여기가 강주인데 강주에서 갔는데 그럼 제가 서울에서 코로나 옮겨와서 여기서 퍼뜨렸답니까? 누가 들어도 이거는 완전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나가고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발언을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제 고향이 경남 거제군 남면 갈골리인데요. 대통령 거짓말 좀 하지 마라 그러세요. 고향도 거제도도 아니면서 거짓말 찍찍하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놈의 나라가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돌아갑니까? 이게 뭐예요? 국민들이 불리한 거에 대해서 모여서 결사해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국민 결사의 자유라는 게 대한민국에 있지 않아요? 여기가 무슨 북한 인민국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신상들 이름들 싹 공개했어요. 지금까지 확진자 나온 사람들 1,000몇백 명인가 하는 사람들 이름들 싹 나왔어요. 왜 정강훈 목사님 이름만 딱딱 대가면서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처럼 언론이고 뭐고 방송들이고 다 짜갖고 이 난리를 치냐고요. 대통령이랑 똑같지. 대통령이 잘했으면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번져요? 대통령이 중국인 입국을 2월 초에 막았으면 대한의사협회 의사들 전문가적 의견에 따라서 막았으면 코로나가 이 나라에 있냐고요. 코로나 때문에 돈 퍼주지 않아도 되고 국고탕진 안 해도 되는데 지가 잘못한 거를 왜 국민한테 쏟아붓고 난리예요 지금? 뭔 놈의 대통령이 국민 잡아 죽이는 대통령이 있대요. 이건 부모가 새끼 잡아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언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 국민으로서 민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나 국민으로서 내가 부당한 이익을 불이익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이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우리나라 아니에요? 여긴 뭐 북한 개대군이에요? 뭐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 나왔다고 그럼 교회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은 맨날 교회에서만 사는 사람들이래요? 온 동네 목욕탕은 헐떡 벗고 사회적 거리고 마스크고 안 쓰고 때려 붙어 있는데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확진자도 안 나는데 왜 그렇게 교회에서만 나온대요? 어느 정도 짜고 차야지 믿어주지. 안 그래요 이거? 너무너무 웃기잖아요. 쑥덕쑥덕해서 국민들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엊그저께 강주에서도 어떤 교회 고발당했다가 우리가 막 대동단결해갖고 나가자고 하니까는 코로나 확진자 나왔다고 아주 시행쇼를 하고 이 뭔 짓거리래요 이게. 우리 보고 사라는 것이요 말하는 것이요. 뭔 놈의 대통령이 국민을 이렇게 모가지를 잡아채갖고 죽이는 대통령이 있다. 민원 접수 똑똑하게 받아주세요 언니. 대통령 보고 정신 좀 차리라 그러고 거짓말 좀 그만하라 그러고 애지간히 국민들 인권 유린하라 그러고 기독교 탄압 그만하라 그러고 머리 위에 같은 하늘 이고 댕기면서 인간다운 짓 좀 하라고 좀 민원 좀 시켜주시죠. 내가 대통령 비서실에 전화하니까 이 번호를 연결시켜주더만. 여보세요?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메모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니, 포인트 있게 내가 얘기한 거 그대로 딱 적어서 주시오. 내가 보니까 문재인은 긴 얘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 같습니다. 그냥, 지나 잘하라 그러세요. 지나. 고향 같은 거 속이지 말고, 넘사시러워 죽겠다고, 아주 거제도 출신으로서 넘사시러워 죽겠다고, 우리 동네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났다는 거짓말도 하고, 온 국민들 말아 죽여서 넘사시러워 죽겠다고 아주. 이 민원도 집어넣어주세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고향 속이지 말라고. 국민들 애지간히 코로나로 속이라고. 내가 언니한테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나 언니한테 하는 일이 없어. 언니랑 나랑 웃으면서 만나고 웃으면서 헤어져야 되는 관계예요. 공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들어야 되니까 언니 속도 속이 아닐 건데 언니한테 하는 거 아니니까 언니는 마음에 두지 말고 잘 전해주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더운데 고생하시고요. 예.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319명으로 파악돼 국내 집단 감염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아졌습니다. 교인 56만 명에 해당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등 전국 무차별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 목사가 마스크 없이 16분 동안 연설했던 것으로 파악돼 집회 참가자 감염이 우려됩니다. 정부가 지금 감염 속도가 신천지발 확산 때보다 빠르다고 진단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광복절 기념사 논란을 불러온 김원웅 광복회장이 여야를 오가며 활동했던 자가 다시 2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오늘 밤 12시부터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돼 클럽, 노래방, 뷔페 등의 운영에 중단됩니다. 교회에서의 모임과 활동도 금지됩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457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한 확진자는 파주에서 도주하는 등 탈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본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신촌 세브란스 안과병원이 폐소됐습니다. 통합당이 정광훈 목사가 주도한 광복절 집회를 두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집회를 방조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진혜원 검사가 SNS에 박원순 시장 사망 유도로 서울시 방역체계 마비를 초래했다는 황당 주장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다세대와 연립주택 매매 건수가 7,000건을 넘어서면서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뛰는 집값에 전셋값마저 오르면서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주거지에 실수요자들이 몰린 겁니다.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량이 최대 5,000톤에 이른다고 미국 육군이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탄저균 1kg만 사용해도 서울 시민 5만 명이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